내 얼굴에서 효과가 있을지를 테스트해보는 방법이 엄청 쉬워요. 이게 진짜 꿀팁이거든요. 얼굴을 양쪽 손 이렇게 벌려주시고 팔자 위 이렇게 올려보시고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심부볼 귀 앞에 있는 여기 관자 여기 앞에 있죠. 여기 한번 이렇게 당겨보시고 그리고 이중턱 뒤에서 이렇게 당겨보세요. 거울을 보세요. 자세히. 전, 후, 전, 후 올라가는 정도가 있냐 하면 그게 실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정도가 올라가네, 변하네, 팔자주름도 좋아지고 심부볼도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데? 라고 하면은 실리프팅 상담 받으러 오셔도 돼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민트실 리프팅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달아주신 댓글에서 궁금한 점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읽어봐 드리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먼저 첫 번째 댓글입니다. 설명 너무 잘 해주셔서 이해하기가 너무 좋네요. 통증이 걱정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너무 받고 싶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실리프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게 사실 통증이긴 해요. 그리고 저도 되게 오랫동안 실리프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바가 바로 통증이긴 합니다. 저는 사실 수면은 안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수면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환자분들에게 좀 덜 아프면서 민트실 리프팅이라든지 코고시를 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좋은 이미지의 시술이 들어가야지 다음번에 하기에도 편하긴 하거든요.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마취 크림을 조금 더 길게 발라드리는 방법도 있고 애초에 뭐 진통제로 엉덩이 주사를 맞으시거나 아니면 진통제를 먹으시거나 라는 그런 방법도 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신경 마취이긴 한 것 같아요. 치과 가면은 사랑니나 이런 거 뽑을 때 신경 마취를 하면은 이빨 뽑을 때 아프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실리프팅 부위를 전체적으로 얼굴을 좀 마취를 해서 한 2-3시간 정도는 굉장히 좀 얼얼하긴 하거든요. 느낌도 이상하고 눈 뜰 때도 한쪽이 안 떠지기도 하고 그런 신경 마취를 통해 가지고 통증을 훨씬 더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안 아프다고 하면 절대 거짓말이고요. 아플 수 있긴 하지만 그 통증을 굉장히 줄일 수 있기 합니다. 어머니 너무 잘 참으신다. 괜찮으세요? 네. 와우. 얼굴이 갸름하신 분이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실력이 좋으시고 친절하신데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갸름하신 분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이 갸름한 분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실리프팅이 엄청 드라마틱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게 얼굴 살이 적당히 중간에서부터 없는 편이시면서 탄력이 없어지고 처진 게 되게 심하실 때 실리프팅 효과가 되게 드라마틱하거든요. 내 얼굴에서 효과가 있을지를 테스트해보는 방법이 엄청 쉬워요. 이게 진짜 꿀팁이거든요. 얼굴을 양쪽 손 이렇게 벌려주시고 팔자 위 이렇게 올려보시고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심부볼 귀 앞에 있는 여기 관자 여기 앞에 있죠. 여기 한번 이렇게 당겨보시고 그리고 이중턱 뒤에서 이렇게 당겨보세요. 거울을 보세요. 자세히. 전, 후, 전, 후 올라가는 정도가 있냐 하면 그게 실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정도가 올라가네, 변하네, 팔자주름도 좋아지고 심부볼도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데? 라고 하면은 실리프팅 상담 받으러 오셔도 돼요. 어머니 민트씨 몇 줄 넣으신 건가요? 가끔 이제 실 개수 들으시면 되게 놀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막 한 줄 저 넣어본 적 있으세요? 2줄 넣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그래서 효과가 좋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다 대답을 하시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리프팅 효과를 주기 위해서 우리 코그실은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적정히 사용이 되어야 되는 실의 개수가 정해져 있긴 합니다. 보통 한 부위당 3줄에서 4줄 정도씩은 걸어야지 유지기간이 1년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위가 여러 부위가 되면은 당연히 실의 개수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팔자에 3줄, 심부볼에 4줄, 이중턱에 2줄 해가지고 한쪽에 9줄 해서 총 18줄이 들어갔고요. 합치면은 줄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부위별로 다르긴 하고 그 부위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의 개수는 사실은 이 개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분실을 어떻게 처리하냐. 그죠. 이거 되게 노하우긴 해요. 타이를 하다가 잘못 커팅이 되면 또 빠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타이는 다행히 저희가 펑청한 그 사이트에서 피부 안으로 이제 가볍게 이렇게 딱 넣어드리면은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녹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수처를 하거나 다른 걸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타이를 하든 안 하든 그 듀오던 같이 우리 점 빼고 붙이는 그 재생 테이프를 한 2-3일 정도 붙여주시면은 충분히 아물 정도로 그렇게 시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댓글입니다. 선생님, 실리프팅 꾸준히 하면 볼페임이 생기나요? 얼굴 살이 없고 약간 땅콩형 얼굴인 사람인데요. 실리프팅을 하면 볼페임이 생기는 경우는 잘 없어요. 실리프팅 직후에는 붓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들어가 있는 실의 붓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약간 울퉁불퉁해 보이는 현상이 한 1, 2주 정도는 있긴 하지만 볼페임이 생기진 않고요. 제가 이제 디자인하는 방법 자체가 볼이 조금 차오를 수 있는 느낌이 되도록 실리프팅을 디자인을 하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20대 후반에도 실리프팅 과연 추천하실까요? 앞광대랑 역광대가 있는 편인데 시술 후에 과하게 표정 찍을 때 우글거리거나 어색할 것 같긴 한데 고민이에요. 실리프팅을 받게 되면 매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실이 없어진다고 해도 같은 부위에 매년 실을 넣게 되면 문제가 없을지 그리고 콜라겐 주사도 같이 맞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팔자주름이 고민인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조금 원인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팔자주름이 처져가지고 생긴 주름의 경우에는 이제 민트실 같이 조금 더 코가 있는 실로 당겨가지고 올리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볼륨이 조금 꺼진 경우에는 짐버실 같은 이제 콜라겐으로 볼륨을 차오를 수 있는 실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대 후반에도 얼굴에 노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 고민도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20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레이저 리프팅 같은 걸로 시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드라마틱한 시술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리프팅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단지 노화가 엄청 많이 진행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엄청 드라마틱한 변화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변화를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지기간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리프팅은 솔직히 말을 하면은 내가 신경 쓰일 때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대략적으로는 그래도 6개월 이내에 너무 자주 시술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섬유화나 이런 것 때문에 시술에도 그렇고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1년 전후에 간격을 두고 시술을 받으시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60대 중반이라서 요즘 자주 시청하는 방송인데 가에 놓는 잔주름 주사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제 남편이 사회생활로 일상생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눈꺼풀 시술도 못하고 있는데 이마거상 실리프팅도 하고 싶습니다. 입가에 있는 잔주름이라 마리오네트라고 해서 입가에 처지는 부분에 제가 해드렸던 주사는 미세 주름을 피는 주름 필러였습니다. 필러는 입자가 굉장히 다양을 한데 그 중에서도 단단한 볼륨화이징 필러 말고 굉장히 부드러운 물광과 같이 부드러운 입자의 필러들이 있어요. 그런 필러들은 피부에 조금 얕은 층에 주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표정주름이라고 하죠. 미간이라든지 입가라든지 목주름이라든지 이런 미세한 잔주름을 피는 데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부드러운 필러가 사용이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마 거상 실리프팅도 저도 자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조금 오셔가지고 상담을 디테일하게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사실 상안검이 필요한 정도로 눈꺼풀이 덮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이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긴 한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마 거상 실이라고 해가지고 한 5분 만에 진짜 눈이 이제 쌍꺼풀 라인도 그렇고 눈뜨기 굉장히 편해지게 하는 실리프팅도 있어요.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 맞아요. 가격이 제일 궁금하시죠? 제가 이 가격을 완전히 노출해도 되나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대, 100만 원대 초반? 이 얼굴 전체 실리프팅 하실 때고 한 부위 하실 때는 한 그 100만 원보다 안 되는 가격이고요. 홈페이지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저렴한 데도 많아가지고 좀 비싸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실리프팅 가격 저렴한 데 보면은 가격이 한 줄 가격이에요. 한 줄 가격. 그리고 한 줄씩의 가격이 이제 후킹되어 있는 그런 이벤트 가격보다는 저는 그거야말로 조금 약간 속이는 거 아닌가. 결국에 이제 가게 되면은 2줄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실리프팅으로 개선시키려면 이 정도의 가격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긴 해요. 실리프팅 환자는 진짜 제가 애초에 시술 들어갈 때부터 되게 신경 써서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민트실이라든지 코코실은 사실 들어가는 층, 들어가는 디자인, 타입, 유지 그런 게 너무 크게 노하우와 시술자의 역량이 좌우가 되는 실이거든요. 뭐 비싸게 느껴진다면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 2년 동안 한 번도 올린 적 없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진짜예요. 이거 가격 세팅할 때부터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면 가성비 있게 받고 싶어 하시니까 이벤트가로 설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올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물며 쟤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더라도.
오늘은 슬리프팅의 댓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봤고요. 사실 댓글로 제가 환자분들의 니즈라든지 이제 궁금증을 모두 다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진짜 이제 내가 얼굴이 처진 게 너무 고민이시고 실로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싶으실 때에는 병원에 내원을 해주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조금 더 궁금한 것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댓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